지난 주말 우중 속에서도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취재 편의점 제작진도 현장을 지켰는데요. 갑자기 빛발이 너무 굵어져서 저희가 4시 한 20분경에 현장에서 스튜디오로 화면을 넘긴 바 있는데요. 혹시 집회 여러분들도 다녀오셨습니까? 예, 혹시 몸살 걸리지는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쌍화탕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당초 오늘 8시 30분에 뉴스토마토 박현광 기자 모시고 명태균 씨 관련된 보도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조금 늦어지는 것 같아서 저희가 먼저 출발합니다. 토요일에는 저희가 광화문 대로에서 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나서 집회 현장 취재를 보도해 드렸고요. 그리고 어제 어제 일요일에는 저희 제작진이 함께 창원에 또 다녀왔습니다. 사실은 명태균 씨와 관련된 의혹은 오늘 아침에도 단독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다 정리해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내용의 보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이따가 뉴스토마토에서 나온 새로운 단독 보도들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명태균 씨 관련된 의혹은 끊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몇 차례 설명드린 바 있지만 오늘도 저희가 또 명태균 씨의 10년 지기이고 지역 정가에서 명태균 씨와 여러 가지 활동을 함께 해왔던 동료랄까요? 선배, 명태균 씨의 선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을 저희가 어제 창원 현지에서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과연 명태균 씨가 지난 시기에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연을 맺어왔는지, 지역 정가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해 왔는지를 쭉 저희가 말씀을 좀 들었고, 명태균 씨 아버님 묘소에 그 중요한 이른바 황금폰이라고 하는 것을 뭐 묻어두었다 그랬다가 검찰에는 아버지를 화장했다 뭐 이런 엇갈린 진술을 해서 논란이 일었는데요.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명태균 씨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님과 헤어지고 그리고 12살 때 아버님을 여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줄곧 창녕에서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뭐 대학까지, 그리고 사실상 창녕이 명태균 씨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 본인이 농장에서 활동했던 그 농장 현장을 명태균 씨의 10년 지기와 저희가 함께 현장 취재도 했습니다. 그 현장 취재한 내용을 자료 화면이 준비가 되는 대로 어제 저희가 또 새벽에 자정 넘어서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편집하는 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께 하나씩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도 부조에서는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상당히 기자들이 많이 고단합니다. 취재할 게 너무 많기도 하고요. 자고 나면 새로운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어서 따라가기도 바쁘다. 정치인들도 도대체가 혼란스럽다. 여러 가지 도처에 수많은 파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보면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이 되면 공천 주겠다라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들을 설득했다라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는 그 예비 후보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하는 자리에, 실제로 윤 대통령 소개하는 그 자리에 예비 후보, 돈 받은 예비 후보들이 자리에 있었다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태균 씨의 지인 가족들이 창원 산단 부지에 사전에 땅을 매입했다. 이것은 뉴스토마토 보도와 일치합니다. 경향신문, 뉴스토마토 두 매체에서 동시에 명태균 씨의 지인과 가족들이 창원 산단 부지에 땅을 미리 샀다, 수천 평을 샀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박형광 기자 도착하는 대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는 한겨레 20일 보도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 이외에도 명리학자 류모 씨를 포함해서 분야별로 7, 8명의 무속인 또는 명리학자들에게 주로 조언을 받아왔다. 그 가운데 저는 기가 막혔지만 뭐 감옥 가나요? 뭐 이런 거를
류모 명리학자에게 직접 물어봤다는 거니까요. 관련해서도 좀 저희들이 말씀을 좀 누굽니까? 예, 박형광 기자 통해서 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만난 분은 명태균 씨하고 10년지기이고요. 그리고 이분은 주로 정당에서 활동을 해왔던 정치인 출신입니다. 2014년 고 무렵에 경남에서 도의원에 출마했다가 실패한 이후에 명태균 씨와 인연을 맺고 활동을 했던 분인데요. 사실상 명태균 씨가 형님이라고 부르면서 뭐 형님아우 하면서 관계를 맺어온 분입니다. 이분은 현재는 러시아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이후에 귀국을 해서 관련된 뉴스들을 좀 추적하면서 과거에 명태균 씨와 함께 했던 여러 순간들을 기억하고 또 자료로 타임라인으로 정리해 놓은 그런 기록들을 기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재밌는 대목 중에 하나는 김종인 위원장과 관련된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이 대목은 명태균 씨도 저하고 지난 인터뷰에서 똑같은 입장을 밝혔는데요. 뭐 정치적 아버지라고 김종인 위원장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2020년 10월에 명태균 씨가 본인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분이 정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의도 오피스텔에 사무실이 있었는데 명태균 씨가 갑자기 찾아와서 형님 저 서울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웬일이냐 했더니 제가 앞으로 김종인 위원장하고 함께 일을 하게 됐습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당신이 어떻게 그 김종인 위원장 그때 비대위원장인데 국민의힘 어떻게 같이 일하게 됐느냐라고 하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설명을 아끼긴 했지만 그 이후에 벌어진 수많은 광경을 보아할 때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 씨의 관계는 매우 깊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된 영상이 좀 준비돼 있으니까요. 그거 잠깐 보시고 저희가 또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10월 달에 하여튼 명태균과 내하고 예. 우리 사무실이 예. 그 서울 여의도 파라곤 오피스텔이니까 예. 내가 이제 거기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현우 형님 이제 서울 왔습니다. 그러면서 커피 한잔 마시자는 거야. 예. 그래 갔는데 거기가 이제 국민의힘 1층 그 커피숍, 예. 빵집 예. 겸 커피숍 있잖아요. 예. 뭐 크로와상인가 뭐. 예. 거기서 만나가지고 야 이거 웬일이야 그랬더만 앞으로 이제 김종인 뭐 위원장하고 일을 같이 하기로 했다고. 김종인 위원장과 일을 같이 하기로 했다. 네가 할 일은 근데 어떻게 네가 할 일은 뭐가 있냐 그랬더만 형은 이래 형이 뭐 사람을 알아보니 몰라보니 샀길래 뭐 이거 알아보고 몰라보고 뭘 한단 말이야 그랬더만 앞으로 김종인하고 좀 뭐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보시니까 2020년 10월 명태균 씨가 서울 있었어요. 찾아와서 앞으로 내가 찾아온 게 김종인을 만나고 나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고 나서 내가 전화해가지고 시간을 보자 이래가지고 만났더니 그게 그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하나가 있더라고. 너 만나면 태규하고 뭐 가는 동생들이 있으니까 내가 다 찾지는 못하고 기억이 나는 게 있어서 사회봤더만 그게 하나 또 있더라고. 기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내용에 기록이 있더라. 사실 이제 명태규가 잘 하지 않는 게 자기 사진을 잘 안 찍어요. 몸이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 이런 걸 이제 동선을 잘 안 남기고 지가 또 이제 현금만 쓰고 하니까 사실 이제 추적이 어렵지. 내하고 이제 그걸 편안하게 다니다 보니까 있어가 내가 이때쯤이거나 나도 뭐 관심 없다가 지금 보니까 뭐 뉴스에서 뭐 애가 언제부터 뭐 했니 뭐 샀길래 내가 보니까 몇 가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가 그때부터 이제 김종인하고 그때가 그 다음 1월 달인가 10월 때 저 서울시장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도 있고 그다음 뭐 2월 달인가 3월 달인가 내가 참 민주당 역사를 몰라도 명태균 때는 그쪽 역사를 아는데 2월 달인가 3월 달 4월 달인가 또 뭐 원내대표 선거가 있고 그다음 뭐 당 대표 선거가 있고 그래가 이준석이하고 우리 쭉 이제 올라가거든요. 그때 이제 그 자기가 했던 뭐그 벌란대로 내가 쭉 지켜봤지. 네.
지금 보신 대로 명태균 씨의 10년지기 형님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명태균 씨와의 관계 속에서 보수 정치를 들여다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 영남 지역, 특히 이제 경남, 경북 지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늘 이제 국민의힘이 주류고 그리고 민주당이나 그밖에 진보 정당들 같은 경우에는 비주류 정치의 역사가 계속돼 왔었는데 사실 해방 이후 계속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명태균 씨가 주력했던 것은 이제 개혁 보수 깃발을 든 이준석 그 김종인 이제 두 사람과의 그 맥락 연관 속에서 이를테면 새로운 보수를 좀 해보려고 했었다. 근데 그 중에 핵심이 김종인 위원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인 위원장과 명태균 씨의 관계를 부인하거나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김종인 위원장은 좀 이건 좀 옳지 않은 어른의 태도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순간 우리 박형광 기자가 도착을 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입니다. 얼마나 바쁘십니까? 예, 아닙니다. 예, 늘 바쁘셔서 저희가 하여간 열심히 일하는 기자를 여러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어제 그 명태균 씨의 10년지기 이제 정당인 인터뷰를 좀 하고 와서 만난 얘기를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뉴스토마토 단독 보도가 많이 쏟아져가지고 저희가 그 얘기는 잠시 좀 이따가 하도록 하고요. 되게 굉장히 재밌는 분을 만나셨네요. 네, 이분은 사실은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하신 분이고 아마도 지금도 민주당 당적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한때는 민주당 당대표 특별보좌관 역할을 했던 분이고 영남 지역에서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해온 노무현 대통령 만들고 노사모로 활동을 하고 경남 노사모에서 주요하게 활동을 했던 이제 이런 분입니다. 그럼 굉장히 그 노련하신 분일 텐데 정치적으로. 그렇죠. 네, 그래도 예. 명태균 씨와 가깝게 지냈다라는 거는 명태균 씨가 또 그만큼 또 누군가를 갚는데, 네, 소위 말해서 갚는데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걸 또 방증하는. 그렇습니다. 네, 그런 예. 인터뷰네요. 근데 사실 그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으로 내려가면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고 고등학교를 기반으로 해서 그쵸. 예, 예. 형님 동생 하면서 다 만난다. 그러니까 지역으로 내려가면 민주당도 없고 국민의힘도 없다. 인간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누가 밥을 제일 많이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분들이 전형적인 그런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좀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같은 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는 창녕 농고를 졸업했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창원의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마산 창원에서의 핵심 어떤 사단 정치 사단은 마산고 인맥을 중심으로 네. 진행이 되는 건데요. 여하튼 경남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정당인이 그동안 봐왔던 명태균 씨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쭉 이제 평가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저희가 했고 아크로비스타에도 같이 갔어요 이분이. 예, 아크로비스타에도 같이 가고 김종인 위원장도 같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진도 찍어주고 그러니까 본인이 러시아로 출국하기 전에 명태균 씨와 김종인 위원장이 그 있는 그 광화문 오피스텔에 가서 사진도 찍어주고 또 그 김건희 여사를 만나고 내려오면 같이 또 그 서초동 일식집에서 내가 오늘 만났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총장 그때는 총장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럼 뭐 이분도 그 명태균 씨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말만 있는 사람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고 예. 판단할 수밖에 없었네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김정인 위원장을 만나게 해주고 예. 또 아크로비스타에 데려가고 예,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한 거 보면. 네. 뭐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이분도 이준석 대표를 준석이라고 부릅니다. 준석이. 예. 연배만 봤을 때는 놓고 그렇죠. 봤을 때는 충분히 예. 그렇게 부를 수 예. 있는데 자주 만나고 자주 소통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네. 게 이제 방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기자들을 만나서 특히 이제 저하고 인터뷰 과정을 통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한 뭐 애정과 존중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적에서는 이분들이 굉장히 친밀했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이분도 계셨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뭐 56분이라서 박형광 기자에게 좀 이것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단독 보도가 또 나왔어요. 맞습니다. 일단 창원 산단 관련된 건데 저도 이제 어제 창원에 가서 창원 산단 관련된 취재 일단을 해서 돌아왔는데요. 취재할 게 많더군요. 예, 취재 꼭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기자들이 최소한 지금 뭐 서울로 올라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창원에 특별 취재팀을 다 꾸려서 좀 내려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 정도인가요? 예, 취재 국지가 상당히 많았다. 근데 보니까 오늘 뭐 경향 뉴스토마토 동시에 단독 보도가 나왔던데 명태균 씨의 집안 사람이 창원 산단 예정지에 땅을 수천 평을 샀습니까? 이게 어떤 사실은 겁니까?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취재하는 부분은 아니어서 네. 사실 오승훈 선임 기자가 썼네요. 네, 저도 이제 보도를 보고 알았어요,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팀이 나눠져 있거든요. 창원 산단 취재팀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제가 지금 속해 있는 팀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끌고 오는 팀이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는 그 경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마지막 작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나왔네라고 보도를 보고 알았습니다. 저희끼리도 정보 공유를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안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요새 제가 약간 이제 현업을 떠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별도로 혼자 독립 기자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최근에 취재 문법이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보 게시판에 그 정보가 자꾸 새니까 네. 회사 게시판에 정보를 올리지 않고 맞습니다. 특별 취재팀 하는 기자들끼리 텔레그램을 딱 짜가지고 맞습니다. 거기서만 그래서 그 팀을 제외한 나머지는 네. 전혀 정보를 알 수가 맞습니다. 없다. 그래서 누가 정보 세면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검찰만큼 세게 정보 관리를 한다 기자들이 요새. 맞습니다. 예, 네. 세지 않는다. 근데 여하튼 이 보도도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여하튼 그 관련된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창원 산단이 네. 계속 변경이 되잖아요. 처음에 10만 평에서 갑자기 300만 평으로 늘었다가 103만 평이 되고 맞습니다. 그 사이에 국토부의 실사도 있었고 그런데 정작 103만 평으로 변경될 때는 실사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저도 어제 이제 취재 과정에서 확인을 했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국토부 장관이 원희룡 장관이었다는 점이고 흘러가는 내용을 종합해 보면 양평고속도로와 매우 닮아 있다. 닮아 있죠. 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이거 보도를 보고 알아가지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또 취재팀에다가 한번 오늘 회의를 하는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정확하게 네. 어떤 사안인지.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긴 하죠. 네. 원희룡 장관 때 고속도로가 휘고 그리고 창원 산단이 지정이 갑자기 되고 그리고 되게 재밌는 지점은 300만 평에서 100만 평으로 줄어들 때 그 창원시 공무원들이 명태균 씨에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300만 표 안 된다는데요? 라고. 그러니까 그 명태균 씨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 정보라는 게 미리 명태균 씨가 어떻게 알았는지를 아직까지는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이거는 좀 알아봐야 된다라는 내부적인 논의도 있고 이게 저희가 사실 103만 평을 처음에는 전수조사를 해서 등기 목록을 다 떼놨는데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사실은 처음에 창원 산단을 파봐라 라고 했고 그건 사실 좀 눈속임이다라는 판단하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는 여론조사 조작 네. 혹은 경선 조작 의혹 예. 이 부분이 집중해야 되는 거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해서 받고 예. 이 팀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저도 좀 당황스럽긴 해요, 사실. 궁금하네요. 오늘 가서 여쭤봐야겠네요. 네. 사내 취재를 해가지고. 네네네. 다음에 또 그러니까요. 사내 취재를 죄송합니다. 제가 나오셔야 모르고 되겠다. 있어가지고 방금 알았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창원 산단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대목들이 많이 나올 거다. 그리고 어제 제가 그 만난 분, 이분도 실제로 그 강모 씨 있지 않습니까? 정의화 전 국회 부의장의 비서 출신으로 네. 명태균 씨와 오랫동안 그 10년 정도 사업을 같이 동업을 해온 관계로 알려져 있고 이분이 창원산단 주변에 상당히 땅을 많이 산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하고도 이분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사실 경남 지역의 네. 정치판이라는 게 손바닥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모를 수가 없다 아름아름해서 그리고 굉장히 인연이 깊고 예. 오래되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분이 저희 취재
페이지에도 나오시는 분이셨어요, 사실. 예, 뉴스 굉장히 같은. 가까웠다, 예. 명태균 씨가. 그래서 정의화 그 전 부의장께서도 명태균 씨를 사실 보고서는 좀 탐복 아닌 탐복을 했었다. 예, 그 또 자세한 내용은 사실은 좀 전원이기 때문에 네. 크로스 체크되지 않은 전원이기 때문에 좀 전달해드리기는 부적절하지만 아무튼 정의화 전 의장께서도 그 노련하신 분도 명태균 씨를 보고서도 이거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했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 지금 한 2달 정도 네. 취재를 하고 있고 거의 날마다 밤을 새서 네. 제가 우리 박형광 기자 볼 때마다 눈이 충혈돼 있어서 네. 너무 안타까운데 명태균 씨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네. 구속되는 날 좀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진짜 만감이 교차했죠. 왜냐면은 처음 저희가 명태균이라는 이름을 꺼냈을 때가 9월 19일입니다. 네. 9월 5일 날 첫 보도 때는 저희가 MC로 보도를 했었고 네. 9월 19일 날 저희가 실명을 이렇게 내놓고 보도를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취재 편의점 나왔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른 언론사들도 함께 취재에 뛰어들길 바라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그게 한 달 정도 걸렸어요. 한 달 정도는 굉장히 외로웠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마다 격려해 주셨던 게 장 선배. 예, 아주 큰 힘이 됐습니다, 진짜. 아이고. 예, 정말 큰 힘이 됐었고 응원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실제로 취재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고.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버틸 수 있었는데 그때 굉장히 외로웠는데 지금은 명태균 씨라는 사람이 여론조사와 관련한 어떤 힘을 썼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힘을 뻗치는 사람이다라는 거를 의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예. 그 결과가 사실 구속이거든요. 그리고 검찰마저도 법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두가 의심했던 일을 그래도 여기까지 잘 끌고 왔다. 네. 라는 생각에 좀 뿌듯하기도 하고 뭔가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진실을 말했는데 어떤 보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비판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좀 미운 감정도 조금씩 들고 그러니까 여러 만감이 좀 교차했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한 기자들과 네. 명태균 씨가 구속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를 논의하면서 구속이 되면 명태 찌개를 좀 먹으러 가자. 딱 날씨가 좋은 날씨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제 취재 기자로서 사실은 명운을 걸고 싸우는 판이 되는 거거든요. 정말 저는 기자직을 걸고 취재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오보였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굉장히 그 돌다리도 두들겨가면서 그 끊임없이 팩트 체킹하면서 주변 취재하고 하셨을 거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응원을 그래서 했던 사실 거고. 정말 눈물 날 뻔했어요. 제가 네.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진짜 많이 울고 싶은 취재였고, 그리고 정말 명태균 씨가 구속되는 걸 보면서 명태균 씨가 그리고 그 구속되는 장면이 굉장히 좀 애처로워요. 평소에 보이던 그 표정과 태도가 다르게 맞아요. 굉장히 축 처져 있고 굉장히 먼 산을 바라보는 애처로운 그냥 어떤 한 사람일 뿐이다. 중년의 남자 한 남자의 모습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별거 아닌 사람에게 많은 정치권 우리나라 전체가 휘둘렸다라는 좀 개탄스러운 마음도 좀 들고 네. 여러 가지 감정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큰 취재가 끝나고 나면 진짜 이제 폭포 같은 그 헤일이 지나가면 헛헛한 이런 게 오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좀 박형광 기자 들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감탄했던 거는 장 선배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해주시는 조언이 뭐 지금 끝나진 않았지만 네. 다 들어받는다라는 거는 이분은 제가 장 선배가 어떤 취재를 했는지 큰 줄기는 알지만 정확하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언을 듣고 장 선배가 역시 그 전에 이런 큰 취재를 많이 했었구나. 아니 왜 이러세요? 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형광아 처음에 밥 잘 먹어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잘 자야 된다. 처음에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취재하는데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근데 네. 정말 이 취재를 하면서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더라고요. 이게 정신적으로 쉽지 맞아요. 않습니다. 예. 하여간 그 지금 상황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네, 그럼요. 저희 예, 갈 아직, 길이 멉니다. 예, 갈 길이 멀고 끝났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절대. 그리고 지금 어쨌든 20일 구속 기간 동안 이제 구속적부심 또 영장 관련해서도 이제 그 변호인이 청구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또 어떤 상황이 변화될지 그거는 좀 예의주시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20일 동안 어떤 일이 있을 거냐라는 걸 추측을 좀 해본다면 네. 저희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이거는 써서 잘 아는 사안인데 네. 검찰에서 정치자금법으로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를 구속했어요. 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국한에서 좀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알려졌었는데 내일 그러니까 김한매 대표 네. 사생 대표께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습니다. 고발인 조사를.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 거냐면 네. 검찰이 정치자금법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 수뢰후 부정조사 그러니까 뇌물죄 예. 공천 개입과 관련한 예.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도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세잉 대표 이게 김한매 대표께서 누구를 고발했느냐라고 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그리고 이준석 대표, 네. 윤상현 의원은 지난 보궐선거 때 2022년에 있었던 보궐선거 때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씨 이렇게 고발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수뢰후 부정조사 그러니까 뇌물죄, 사전 뇌물죄라고 하죠. 네. 사전 뇌물죄 이게 이제 이명박 대통령께서 걸린 혐의인 그렇습니다. 건데 이 사전 뇌물죄를 조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때 당시에 명태균 씨가 3억 7,250만 원 들여서 여론조사를 81차례에 걸쳐서 했고 네. 대선 여론조사를 그리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안 받았지 않습니까? 예. 실질적으로.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를 공천으로 받았다. 김영선 공천으로 받았다라는 거를 고발한 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사하겠다라는 거는 앞으로 검찰의 수사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네, 그래서 20일 구속적부심 기간이 지나기 전에 네. 어떤 다른 혐의가 를 좀 밝혀내는데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창원지검에서는 그 김한매 대표 고발인 조사를 하시는 분에게 다른 공천 계획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거가 좀 더 있으면 가져와 달라. 예. 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예요. 창원지검에서. 예. 그러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그 정유미 지검장이 친윤 라인이기 때문에 수사 확대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관측을 했는데 네. 그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 창원지검의 차장검사 그러니까 넘버 2죠. 네. 넘버 2 이 분이 굉장히 강직한 검사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차진검사 누구예요, 이름이? 저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강직한 검사가 있다. 강직한 검사다. 그리고 그 친윤은 아니다. 친윤이 아닌 친윤이 강직한 아니다. 검사가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처음에 예. 명태균 씨 관련해서 창원지검이 수사의 속도를 높일 때 좀 당황했던 게 검찰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지금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있어요. 뭐 무슨 2만 개 카톡 했고, 복원을 했고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게 다 이쪽 라인에서 나오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너무 세게 얘기하면 저희 또 많은 모니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가 또 세가지고 차장 검사님 괴롭힐까 봐. 네, 그런 썰이 있는 거예요. 네, 썰이 있는 썰입니다. 거고. 그리고 사실로 확인된 거 아닙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지역 법 쪽에서도 그런 기대를 하고 있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조금 많은 국민분들께서 네. 좀 기대를 해봐도 괜찮겠다. 검찰 수사가 네. 그렇게 뭐 형편없이 흘러갈 것 같지는 네. 않다. 네, 맞습니다. 실제로 조사받고 나온 강혜경 씨도 그렇고, 네. 그리고 이제 김태열 씨도 조사를 받았고, 이제 관계인들 그리고 이제 넷 가운데 둘은 영장을 기각하고, 그러니까 돈 준 사람, 명태균 네. 씨에게 돈을 준 두 사람, 네, 네. 배모 씨, 이모 씨는 이제 기각을 하고, 김영선 의원 그리고 이제 명태균 씨 둘만 구속을 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배모 씨, 이모 씨는 약간 진술이 굉장히 금방 나왔고, 딱 떨어졌다는 딱 떨어지게 나왔고, 본인들이 인정을 하고 있고, 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예. 때문에 구속할 이유는 없으니까요. 네. 예.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해서 9천만 원, 그러니까 7,620만 원이죠. 그러니까 요 건 말고 별건으로 해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근데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뇌물죄.
예. 그렇죠. 사전 뇌물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당선인 신분 때 준 것이다. 네. 라는 것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혐의예요. 예, 네. 사전에 뇌물을 받았고 예. 그리고 당선이 된 이후에 그러니까 예. 취임을 한 이후에 예. 공천을 줬다. 그렇죠. 그게 사전 뇌물죄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적용받았던 수뢰후 부정처사 요 범위에 포함이 딱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같은 혐의로 같이 받을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 이제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네. 좀 드리면서 사실 좀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일단 네, 권유식 차장 검사입니다. 권유식 차장 예. 검사. 예. 아유, 실명까지 말씀드려가지고. 저희가 기사에도 썼습니다. 네, 예. 권유식 차장 검사. 네. 예.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 가장 큰 게 이제 여론 조작 관련된 혐의가 네. 있고요. 그 중요한 것은 또 공천 개입이 네.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뭐 인사 개입이 지금 나오기 시작합니다. 특히 이제 어제 그제 나온 것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뿐만 아니라 류모 씨라는 명리학 박사, 네, 네. 명리학자, 봤습니다, 저도. 명리학자를 예. 포함해서 뭐 무당 분야별로 여덟, 아홉 명이 있다. 7, 8인에게 뭐 조언을 자문을 받고 있다라는 네. 것이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공천 개입, 인사 개입, 이게 사실상 이제 선거농단 또 공천 국정농단에 해당이 네, 되는 네. 것이고 창원산단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정말 다양한 분야의 골고루 최순실 국정농단 때하고는 비교하기 어려운 정도로 지금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네, 그리고 저도 그 이제 무속인에게 네. 조언을 구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눈여겨본 보도였는데 네.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까 싶어요. 예, 뭐 무속인에게 조언을 구할 수도 있다 네. 정도는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예. 이게 굉장히 한 우리나라의 시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이게 돌이켜 보신다면 박근혜 탄핵도 그 시민분들이 자존심이 상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 분노가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거고. 그래서 이 보도도 그런 시민분들 저도 이제 보면서 굉장히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물론 사인이면 점을 볼 수도 있고 사주를 볼 수도 있고 뭐 역술인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상 최고 권력자처럼 보이잖아요. 네. 혹은 최고 권력자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본인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김건희 여사께서 그런 역술인에게 조언을 구해서 어떤 국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는 굉장히 좀 이럴 수 있나? 우리가 그런 자존심이 상해서 한번 나라를 뒤엎었던 건데 시민분들께서 탄핵이라는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근데 또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허탈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제가 8년 전 광화문 광장에 있었지 않았어요. 네. 저야말로 정말 허탈합니다. 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때 같이 취재했던 선배가 저한테 그랬어요. 야, 잘 봐도 이거 죽기 전에 우리가 다시 못 볼 장면이다. 얼마 안 8년 지나서 만에 다시 보게 됐어요, 선배. 네, 근데 더 큰 일이 온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스갯소리로 평가를 하는 게 최순실은 억울하다.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저희가 봐도 그거보다 더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어떤 다른 정권, 다른 정부에서는 하나만 터져도 큰일 날 일들이 지금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내성이 생길 정도로 많은 큰 일들이 생기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마다 클리핑을 하는데 이렇게 네. 단독 클리핑, 뭐 중요한 보도를 모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거 다 모으기 힘들어요. 너무 많아서. 네, 맞습니다. 네, 그 정도로 예.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예. 있다. 심지어 그 정당에서 이렇게 단독 보도들 추려서 기자들한테 릴리즈를 해주는데 최근에는 아예 명태균 게이트로 별도로 단독이 예. 그러니까 하여간 뭐 그런 정도로 상당히 그 이 상황이 이제 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게 단독 보도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를 좀 고민해 보면 네. 기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너무
취재하기 할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인에 걸려 있는 문제다 보니, 그러니까 사인이 중심인 문제이다 보니 너무 정보 통제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취재하면 나오고 취재하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 정부, 그러니까 영부인이라는 사람은 말도 조심해야 되고 다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걸 사인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정보 통제가 안 되는 정치인분들은 그래도 내가 정보를 이 정권을 위해서라도 이 정권을 죽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킵해두거든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인이다 보니까 다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국정농단이라고 전문 용어로 그렇죠. 네. 국정농단이라고 하는 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검찰이 그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하고 나눈 그 대화 사진 2만 장 다 복구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 안에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대화는 총 5건을 현재까지 확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선 때 김건희 여사 그 검찰 그 서면 조사 있지 않습니까? 그 대책회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돼서 검찰 서면 조사 대책회의도 명태균 씨는 미리 알고 있었다. 아, 네, 예, 네. 그게 사실은 한동훈 장관 시절에 2023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 국민들에게 대면 조사는 없었고 서면 조사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명태균 씨는 2021년부터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정보 관리가 됐던 겁니다. 모르는 게 없는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김건희 씨하고 명태균 씨가 막역했는지 그 집 애들이 김건희 여사를 고모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거의 뭐 같은 한 집안 식구들처럼 그렇게 관계를 맺어왔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계속 그 얘기를 하니까 대통령실의 그 얘기가 또 틀렸다.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을 명태균 씨 소개시켜 준 거다. 그렇죠. 이것도 또 대통령실 해명이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완전 다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한 구석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다 틀린 해서 그 이제 해명만 하는지 이게 사실 그 시민분들을 국민분들을 네. 어떻게 좀 너무 바보로 아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되게 궤변을 늘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성의 있는 답변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네. 예. 그 지점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발 기사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검찰이 제대로 어떻게 보면은 잘 보시면 그 정권에 들이받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추정 영역인데 검찰도 이 자료를 다 이제 포렌식 해 보면서 이 정도는 안 된다. 더 이상 이걸 막을 수 없다의 어떤 그 지경까지 간 거 아닌가. 그 지점까지 간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네. 다 보면 볼수록 네. 이건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이대로는 안 된다. 판단을 그쵸. 이제 검찰이 공적 판단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공적인 어떤 데이터를 구축하기 시작한 것 같다라는 건데 오늘 아침 또 채널 A 단독 보도를 보면 명태균 씨가 플랜 A, B, C가 있다. 네, 저도 추가 들었습니다. 폭로 네. 가능성을 또 얘기를 했는데 지금 기자들 면회는 안 되지 않습니까? 면회도 안 되고 변호인 정도만 만나는 오늘 첫 접견을 한다는 것 같아요. 네. 변호인이. 그러니까 그 동안은 접견도 안 했던 것 같고. 아직은 현직 검사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 얘기가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네. 일단 구속하고 접견 금지할 거다. 네, 그래서 입을 일단 막을 거다 했는데 진짜 그런 수순이고 오늘 이제 첫 접견에서 명태균 씨가 어떤 얘기를 변호인을 통해서 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명태균 씨가 꺼내낼 수 있는 추가 폭로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이제 어쨌든 공적인 대화를 꺼낸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 공적인 대화. 사실은 저는 이제 지방선거 관련한 지방선거 공천 관련한 얘기도 있을 거다. 지방선거 공천. 네, 저도 들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나온 게 2건 아닙니까? 그 강원도지사, 경남도지사 그 뉴스토마토가 보도한 그거 그쵸. 말고 또 있다는 거예요? 네, 저도 그거 말고도 또 있다라고 알고 있고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도 얘기를 한 게 좀 나오지 네.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또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 강서구청장, 예. 강서구청장 김태우 강서구청장 예. 때도 그 대통령이 연락이 왔다라는 그렇습니다. 것과 그리고 포항시. 저희도 보도했지만 포항시 예. 이강덕 시장 관련해서도 또 김건희 여사가 힘을 썼다. 예. 사실 그 이제 취재 편의점에서도 그 금요일에 다룬 걸 봤는데 예. 그 이준석 대표께서 귀국하자마자
그 포항시장과 강서구청장을 꺼냈잖아요. 네네. 관련해서 폭로 아닌 폭로를 했는데 저는 이것이 이준석 대표께서 뭔가 실질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는 문제 제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얘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한 거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 보도에 보면은 포항시장 공천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와 상의하러 네. 아크로비스타 서초에 갔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를 맞습니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얘기를 한 거를 쏙 빼놓고 얘기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은 본인이 다치는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정치적으로 불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좀 빼놓고 얘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본인은 어떤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좀 책임을 회피하려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자꾸 네. 보면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공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폭로를 하실 거면 하셔라 제대로라는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고 네.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 다음 날 보도를 한 겁니다. 그 관련한 녹취가 있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 나서 그래서 저희 밤을 새가지고 네. 보도를 제가 한 그거 좀 거고. 여쭤보고 네. 싶었어요. 그 제가 명태균 씨 인터뷰하러 갔을 때 네. 창녕의 한 카페에서 만나는데 그 이준석 대표랑 명태균 씨가 현장에서 바로 벨 두 번 울리지도 않아가지고 통화를 하면서 네. 당시 뉴스토마토하고의 그 스터디 카페의 인터뷰를 아이고 뭐 맥주 한 잔 마시면서 그냥 한 얘긴데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네. 그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맥주 한 잔 마시면서 한 얘기 아니고요. 네. 스터디 정식 카페, 인터뷰를 한 거잖아요. 스터디 카페에서 룸을 잡고 예. 둘만 있는 공간에서. 그래서 녹취를 보면은 굉장히 깔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부만 술자리에서 없습니다. 술자리에서 했다면 안 예. 돼요. 그렇게 녹취가 예. 안 되고 굉장히 깔끔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 스터디 카페에서 이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동을 한 거죠. 그때 당시에 어쨌든 뭔가 좀 잘 해보자. 네.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께서 좀 전면에 나서길 바랐던 상황이었고 지금처럼 사실은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네. 예. 그랬던 상황에서 서로 의기투합이 돼서 그러면 맥주 한 잔 더 하자. 아하. 맥주 한 잔 하자 해서 그때 이제 그 맥주집에 들어갔던 게 3시인가 그래요. 오후 3시에. 예. 그래서 정말 250ml짜리 2잔씩 딱 하고 예, 헤어진 거예요. 헤어진 거죠. 예. 예. 그렇구나. 근데 지금 이 국면에서 말이죠. 네. 그 검찰이 수사가 확대되면 지금 그 앞에 이제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의 고발로 인해서 수사 대상이 이준석 대표, 윤상현 의원까지도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게 그러면 빠져나갈 이게 수가 없습니다. 참고인 신분입니까? 피의자 신분입니까? 당장은 참고인 신분일 수 있을 겁니다. 예, 참고인 신분에서 사실은 피의자 전환하는 것도 많이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게 제가 뭐 그렇게 될 거라고 단정할 수도 없고 예. 그렇게 본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 당시에 당 대표고 네. 실질적으로 공천장에 도장을 찍으시는 분이에요. 예. 뭐 본인은 힘이 없는 대표였다, 자기는 몰랐다라고 하지만 네.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뭐 여기서 살짝 곁가지로 가자면 이준석 대표가 사실 초반의 입장과 지금의 입장은 완전 상이합니다. 초반에는 맞습니다. 본인은 전혀 몰랐던 사안이고 맞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공관위원장으로서 다 처리했고 했다. 예. 나는 모르는 일이다 했는데 실제로 명태균 씨의 관계는 매우 깊고 네. 저희가 이제 취재한 이 정당인의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가 2명을 아꼈다는 겁니다. 상당히. 누구를요? 한 명은 네. 명태균 씨고 다른 네. 한 사람은 이준석 대표. 라고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 아유 굉장히 대표님 하고 예, 부르시더라고요. 아유 우리 대표님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네, 네, 예, 네. 굉장히 아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곧 나중에 추가로 또 저희가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이후에 계속 뭐 이준석의 명태균화 이렇게 김준일 평론가 얘기도 하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아. 네, 이준석 대표께서 명태균 씨와 굉장히 비슷하게, 그러니까 지금도 나 건들지 마 하고 폭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실질적으로 만약에 검찰이 이준석 대표를 불러서 네. 이 공천 개입 혐의와 관련해 가지고 세게 법 적용을 한다고 하면 지금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이렇게
줄을 댄 거죠. 네. 너희 나와 공동 운명체가 된 거야. 왜냐면 내가 너네 공천 개입한 거 알고 있고 말했어. 그리고 더 있어. 라고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대비해서 하는 말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네. 대통령실에. 대통령실에. 명태균 씨 똑같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잖아요. 예. 이거 내가 구속되면은 한 달 안에 탄핵되고 해야 되는데 괜찮겠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패턴을 좀 보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그래서 좀 제가 이준석 대표와 가까웠던 기자로서 그리고 한때는 어쨌든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안타깝다. 네. 그냥 실망스럽다라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본인이 그 구글 드라이브의 공천 개입과 관련한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 그걸 내놓으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예. 만약에 검찰에서 압수수색이 들어가서 타의로 까진다고 하면 네. 그것만큼 수치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리고 이게 본인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만약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라는 정황 증거, 녹취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이준석 대표는 앞으로 다시 뭐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새로운 보수 하겠다는 정치인이 있고 젊은 정치인이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좀 의로운 선택을 해서 네. 뭐 지난번에도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자회견 하고 가장 가까웠던 박형광 기자에게 그 구글 드라이브를 넘기셔라. 연락을 주십시오. 예, 네. 그러면 이제 다 아주 공명정대하게 잘 보도해 드리겠다라는 말씀을 좀 저희도 좀 같이 덕분에 보도를 할 수 이게 있도록. 정말 제가 알던 이준석 대표의 모습은 아니에요. 이렇게 계속 말이 바뀌고, 그리고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중언부언 횡설수설하는 모습은 굉장히 제가 아는 이준석과는 좀 거리가 있다. 네. 좀 정신을 좀 바짝 붙들고 다시 한번 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드립니다. 그 뉴스토마토에서 지금 뭐 28분이어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뉴스토마토 추가 보도 네. 또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말씀을 하실 취재원. 취재원 결심됐습니까? 아직인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조급하게 생각했는데 네. 시간을 좀 줄 필요도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저희가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심의 어떤 결심할 수 있는 여유를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네.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저희가 많은 사안에 대한 증언은 여러 사람에게 확보는 했습니다. 예. 확보는 한 상태인데 네. 저희가 지금 마지막 퍼즐로 두고 있는 게 경선 조작 의혹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사안이고 네. 그것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사실 정부 여당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그런 기사이기 때문에 취재원분들도 많은 결단의 어떤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 사안에 대해서 좀 기다리면서 저희도 추가로 취재할 수 있는 부분 취재해서 보도하기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네. 그 홍준표 시장 재밌어요. 평상시의 성정대로라면 이거 그냥 넘어가실 분이 아닌데 가만히 있으시죠. 네, 근데 지금 이 부분을 가장 적극적으로 그 윤 대통령 편에서 엄호를 하고 네, 있는데 네. 아무래도 보수 정당 전체의 존립 기반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어떤 공포 이런 네.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도 당원 명부를 어쨌든 명태균 씨에게 전달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아들이 양아들이라는 그래서 거잖아요. 크게 말을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부 다 물리고 물려서 네. 이게 무슨 약점 메들리처럼 이렇게 다들 잡혀 있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네. 이런 문제들이 다 폭로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검찰인 것 같습니다. 검찰에서 얼마나 수사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서 노력할 거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제가 토요일 그 우중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민분들 인터뷰를 했는데 딱 한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네. 너무 불안하다. 불안하다. 제발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게 다 잊어버리고 장사만 좀 할 수 있도록 네. 제발 좀 그 조용하게 해주세요. 조용히 해주세요. 정말 이렇게, 나라 전체가 시끄럽죠. 예, 네.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조용히 해달라라는 부탁 하나랑 또 하나는
야, 나라가 이 지경이라서 정말 일이 손에 안 잡힌다. 예, 나라가 이 지경인데 집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학교마다 다들 시국선언, 대학 교수님들 시국선언 이어지고 있고 대학생들 대자보 붙이고 있고요.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8년 만에 다시 또 대한민국이 상당히 술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증언은 대부분 확보했다. 경선 조작 의혹과 관련해서 증언은 대부분 확보했는데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자료가 남아있는 사안이 아니다 보니까 증언으로 기사를 써야 되는데 네. 익명의 증언은 별로 효력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명으로 나오시라. 네. 네. 실명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익명 뒤에 네, 숨지 그 마시고. 설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래 걸린다. 네, 예, 예. 좀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예. 좋을 것 같다. 아, 예, 지금은 제가 검찰의 시간이기 때문에 한 가지 네. 가시기 전에 네. 제가 어제 인터뷰했는데 윤핵관, 윤핵관 이 윤핵관이라는 워딩 누가 만들었어요? 그 이준석 대표가 만들었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예. 아니랍니다. 명태균 씨가 만들었나요? 명태균 씨가 만든 아. 말이에요. 잠시 후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